교란순열의 점화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란순열이란 모든 사람이 자기 모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때 다음과 같은 점화식이 성립하는데, 자,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숫자가 작은 상황부터 이해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A, B, C 3명 있어요. 자, 이 그룹에 D가 들어와서 모자를 하나 쓴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D가 쓸 수 있는 모자는 A, B, C 세 가지가 존재하겠네요. 자, 이때 D가 C 모자를 썼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A, B, C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자, C가 D 모자를 쓰는 경우와 C가 D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남은 A, B는 모자를 바꿔 쓰면 되니까, 자, 2명이니까 A2라고 쓸 수 있고, 자, C가 D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 자, A, B, C 이렇게 있는데, D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는, 자, 그러면 D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B, DA 또는 DA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가만히 보니까, 자, D가 C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C 밑에 C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은 A3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A4는 3 곱하기 A2 플러스 A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N-1명 있어요. 자, 이 그룹에 XN이 들어와서 남의 모자를 쓸 겁니다. 자, 남의 모자를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1가지죠. 자, 이때 만약에 XN이 XN-1 모자를 썼다라고 하면, 자, XN-1은 XN의 모자를 쓰는 경우와 XN의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고,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자, 이때 첫 번째 케이스 XN-1이 XN의 모자를 쓴 경우에는 남은 N-2명이 각각 모자를 서로 바꿔 쓰면 되니까 A의 N-2라고 쓸 수 있고, 자, XN-1이 XN의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XN을 XN-1로 생각했을 때의 교란순열과 같은 거죠. 그래서 A의 N-1. 자, 따라서 A에는 자, N-1 곱하기 A의 N-2 플러스 A의 N-1.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2명부터 의미가 있으니까 N은 4 이상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형 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이 채점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5명이 시험을 본 후에 4명이 서로 다른 시험지를 채점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케이스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A, B, C, D가 채점하는 시험지에 이 시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A, B, C, D가 채점하는 시험지에 이 시험지가 포함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4명이 서로 다른 시험지를 채점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 경우는 A4와 같고 1, 2, 9, 44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9가지. 그 다음에 A, B, C, D가 채점하는 시험지에 2가 포함된 경우는,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B, C, D, E, 자, 이렇게 채점한다라고 하면, 자, 여기 남은 시험지 A가 있잖아요. 이 시험지는 2가 있다고 생각하고 2가 채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명이 자, 서로 다른 시험지를 채점하는 방법의 수와 같으므로 A5와 같죠. 그래서 44. 자, 이 둘을 더하면 답이겠죠. 그래서 53이 답입니다. 다음 내용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입니다. 자, 이 문제는 보통 확률과 통계에서 다룬 개념인데 고1 시험에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으니,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CC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 자, 확률과 통계에서는 자, 어떻게 설명한다? 일단 자, 문제 써볼게요. 자, 배열을 할 건데 C를 모두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배열을 합니다. 자, 5팩토리얼이죠. 자, 이렇게 배열한 다음에 실제로는 C, C, C로 모두 같으니까 이 친구들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로 나누면 되겠죠.
3팩토리얼까지. 자, 그래서 3팩토리얼로 나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자,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일단 빈자리가 5개가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이 5자리에서 C가 들어갈 자리를 고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다. 그럼 남은 2자리는 자, AB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2팩토리얼. 다음은 순서가 정해진 순열입니다. 자, 배열 순서가 정해진 것들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를 배열할 때 D가 E보다 왼쪽에 오도록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D와 E를 같은 문자로 취급합니다. 자, 그러면 A, B, C, 땡땡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와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배열했을 때 동그라미 B, C, 동그라미 A 이렇게 배열됐다라고 하면 D와 E는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앞에다가 D를 쓰고 뒤에다가 E를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배열 방법수는 자, 네모칸이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자, 동그라미를 집어넣고 자, 나머지 A, B, C 배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팩토리얼. 기출형 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문자 A가 소문자 B, C, D보다 왼쪽에 있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 대문자 A와 소문자 B, C, D를 같은 문자로 취급합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4개 1, 2 자, 이렇게 있을 건데 자, 요 동그라미랑 숫자를 배열을 먼저 할게요. 그러면 네모칸이 6개 있다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 4군데를 이제 먼저 고르는 거죠.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6C4. 자, 여기서 맨 왼쪽에는 A를 적는 거고 나머지 오른쪽에는 BCD를 적는 건데 배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팩토리얼. 자, 만약에 뭐 C, B, D 이렇게 배열이 됐다라고 했을 때 숫자 1, 2 남아있잖아요. 자, 그 숫자는 또 배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2팩토리얼을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하시게 되면 180이 답이 되겠습니다.